안녕하세요. 백수로 살아남기입니다. 자반수조에서 수초만 키우다 생이새우를 시작으로 네온테트라를 분양받고 어쩌다 딸려온 리들레이와 골든구라미를 떠안고 오토신까지 분양받으면서 수조 안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. 물생활의 저주처럼 저도 더 큰 수조를 갖길 원했고 5개월 만에 2배로 큰 삼자수조로 넘어가게 됩니다. 물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수조를 늘리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좁은 수조에 사는 열대어들이 불쌍하다는 인도적인 차원의 명분이 있었기에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.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수초나 레이아웃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렇게 완성된 것이 지금의 수조입니다. 세팅 후 2주 정도 지난 모습이라 아직 볼품없지만 확실히 넓어서 마음이 놓입니다. 마음이 놓이기는 한데 공간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나니 허전함도 생깁니다. 좌우로 길어진 수조, 깔끔한 검은 배경, 비어 보이는 공간.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열대어를 찾기 시작했고 그렇게 찾아낸 것이 하스타투스입니다. 군형을 하는 종류라 개체수가 어느 정도 많아야 하고 돌연사가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 50마리를 분양받았습니다. 너무 많지 않은가 싶었지만 다 커도 3cm가 안 넘기에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하스타투스의 가장 큰 장점은 보시다시피 무척 귀엽습니다. 둥근 머리 모양, 진한 아이라인, 미묘하게 어울리는 수염이 매력 포인트입니다. 이렇게 멋지게 군형을 하는 모습을 원했지만 대부분 이렇게 뭉쳐있을 뿐 활동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. 하스타투스는 가정에서도 쉽게 번식이 가능한 종이라 이렇게 알을 낳는 장면도 쉽게 볼 수 있지만 다른 종류의 열대어들이 많은 환경에서는 절대 부화하지 못합니다. 가장 걱정했던 것은 돌연사였는데 다행히 환경이 잘 맞았던 것인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 40여 마리가 살아있습니다. 수초가 수면에 닿을 만큼 자라고 그 사이를 열대어들이 오가며 나름 괜찮은 느낌의 수조가 완성되었습니다만 대조적으로 비어 보이는 흰 바닥이 마음에 들지 않기 시작합니다. 흰 바닥재와 초록색이 대부분인 수초에 포인트를 주기 위해 제가 선택한 생물은 블러드메리 새우입니다. 생이새우와 생김새나 크기는 같지만 강렬한 붉은색으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. 계획했던 대로 초록 수초와 흰 바닥재의 밋밋한 배경 사이에 포인트 역할을 제대로 해냅니다. 생이새우보다 최소 5배에서 10배 비싼 몸이지만 이끼 청소도 잘해주고 있어 생이새우를 블러드메리 새우로 모두 대체할 생각도 했습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. 총 50마리를 투입했지만 계획과 다르게 모두 숨어버렸고 눈에 띄는 건 수초 사이에 몇 마리뿐입니다. 단순히 꼭꼭 숨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개체수가 하루가 다르게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.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제가 생각한 원인은 눈에 띄는 색깔이 아닌가 싶습니다. 생이새우와 달리 열대어들이 오가며 한 번씩 입질을 하는 걸 많이 목격했습니다. 잡아먹으려는 의도는 없었지만 블러드메리 새우에게는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2개월이 조금 지나자 블러드메리 새우는 한 마리도 남지 않았다는 슬픈 이야기. 블러드메리 새우로 수조에 붉은색 포인트를 주려고 했던 계획이 실패하자 이번엔 새우가 아닌 열대어로 눈길을 돌립니다. 블러드메리만큼 강렬한 붉은색으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열대어.
알비노 플레드 구피입니다. 구피의 번식력이 두려워 암수 딱 한 쌍만 분양받았습니다. 알풀 구피도 지느러미의 모양이나 크기에 따라 이름이 다양한데 그런 복잡한 것까지는 모르겠고 가장 급이 낮은 저렴한 개체를 분양받았습니다. 하지만 제 눈엔 충분히 예뻐 보입니다. 형광 붉은색에 가까운 화려함에 단 한 마리뿐인데도 눈길이 갑니다. 알비노 플레드 구피가 왜 인기가 많은지 직접 보니 이해가 되더군요. 화려한 수컷에 비해 암컷은 훨씬 수수한 모습이지만 은은한 핑크색으로 또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. 정말 마음에 들었던 예쁜 녀석들이었지만 이 화려한 수컷은 2주 만에 돌연사, 암컷은 한 달 만에 탈출사. 이렇게 알비노 플레드 구피와의 인연은 또 슬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생물은 구피와 같은 날 분양받은 녀석, 미키마우스 플래티입니다. 미키마우스 플래티 중에서 무늬의 색깔에 따라 이 녀석의 풀네임은 레드 화이트 미키마우스 플래티인데 인간적으로 너무 기니까 그냥 미키마우스 플래티로 하겠습니다. 알풀 구피만큼은 아니지만 선명한 붉은색에 이름 그대로 미키마우스 머리 모양의 무늬가 포인트로 있어 귀엽습니다. 이 녀석도 구피만큼 번식력이 좋기로 소문나서 딱 한 쌍만 데려왔습니다. 수컷이 늘 암컷을 따라다니며 먹성도 좋고 활동성도 좋습니다. 하지만 활동성이 너무 좋았던 탓일까 며칠 만에 수컷이 탈출사를 하고 말았습니다. 번식이 두려워 한 쌍씩만 분양받았던 구피와 플래티 수컷까지 탈락. 수조에 붉은색 포인트를 주는 계획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 듯 했습니다만 홀로 남은 암컷 플래티의 배가 점점 부풀더니 수정된 치어의 눈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수조 벽면을 위아래로 오가는 이상행동과 유난히 구석으로 몸을 피하던 다음날 여기저기서 치어들이 보입니다.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플래티는 한 번의 짝짓기로 3-4번까지 홀로 수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. 갑작스러운 치어의 탄생에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열대어 번식은 처음이라 기쁜 마음도 있었습니다. 여기저기 숨어 있어 정확한 숫자는 파악되지 않지만 대략 10여 마리.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태어나 제가 할 수 있는 건 한정적이었고 10여일 만에 치어는 모두 사라졌습니다. 그리고 한 달 뒤 다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. 이번엔 치어통도 미리 마련하고 출산 징후를 매일 살펴서 어미를 격리해 두었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20여 마리의 치어가 탄생했습니다. 사실 이때까지는 무사히 태어나 준 게 다행이라 생각하고 꼬물거리는 모습이 마냥 귀엽게만 보였습니다. 하지만 이날로부터 4개월 후 이렇게까지 잘 자랄 줄은 몰랐습니다. 2주 만에 부화통에서 나와 초반에 몇 마리가 눈앞에서 먹힌 이후 20여 마리가 그대로 성장해 지금의 모습이 되었습니다. 제가 원했던 건 조용하고 평화로운 가운데 붉은 포인트가 있는 이런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네요. 부정하고 싶지만 가장 최근 모습입니다. 원했던 이런 모습과는 너무나 멀어져 버렸습니다만 그래도 저의 선택이었으니 별 수 없겠죠. 여기까지가 자반으로 시작해 삼자수조로 오며 키워본 생물들의 후기였습니다. 생이새우, 네온테트라,
리들레이 골든구라미, 칼라테트라 오토싱, 하스타투스 블러드 메리새우, 알비노 플레드 구피, 미키마우스 플래티. 만약 이 중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하면 저는 하스타투스를 메인으로 생이새우, 오토싱, 골든구라미, 알비노 플레드 구피 딱 이렇게만 구성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상황엔 다 부질없는 생각이겠죠. 생물 선택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번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